뭐 굳이 명칭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별책 부록 같은 겁니다. 함수의 별책 부록. 지금까지 이제 함수의 개념 용어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건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손에 잘 안 잡히는 애들이라고 그랬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래프는 정말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지, 현실. 예, 이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에 이제 잡다한 지식들을 좀 썰을 풀겠습니다. 바이블 기준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이야기는 우함수, 기함수 이야기예요. 네, 우함수, 기함수. 이게 한자어라서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함수라고 하면 기억을 할 때 이게 일본어라 우리말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짝함수라고 부르자는 운동도 있습니다. 왜 짝이냐? 다항함수에서 짝수차만을 가진 함수가 있어요. y는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3. 상수함수도 짝수차니까. 예, 또는 뭐 y는 너희는 본 적이 없겠지만 y는 x 6승 더하기 x 4승 더하기 x 제곱 이런 식으로 6, 4, 2 상수처럼 짝수차만을 가진 함수의 기하학적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y축 대칭의 모양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함수란 단어를 듣거나 짝함수란 단어를 보거나 하면 아 이거 y축 대칭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당신들의 경험상으로는 y는 x제곱이라든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경험을 잘 살려봐요. 요렇게 생기네. 알고 보면 y축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기네. 알고 보면 y축 대칭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y는 x 4승 이런 거 있는데 y는 x 4승 더하기 2x제곱 이렇게 짝수차로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y축 대칭으로. 그리고 뭐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코사인 x라든지 이런 애들도 요렇게 생겨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y축을 중심으로 접었다 펴면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런 것이 우함수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얘네들을 사례를 보여주면 y축 대칭인 거를 알겠는데 출제자가 너희에게 이렇게 우함수란 단어라든지 짝함수란 단어라든지 혹은 아주 직접적으로 y축 대칭으로 생겼어 이런 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대신에 세계 공용어인 수학 언어로 전달을 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일종의 그 단어나 문장을 외우는 거야. 단어나 문장을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외우는 거야. f 마이너스 x 이퀄 fx이다. 이 a자 거꾸로 쓰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국 공통어입니다. 인도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요대로 쓰면 알아들어요. 알아들을까? 실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수학 단위가 센 걸로 알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인도의 고등학교에 수학 과목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수강을 한 친구들한테 요렇게 기호를 쓰면 한국말로 쓰면 못 알아듣지만 이렇게 쓰면 이게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걔네 말로 y축 대칭이라고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 언어를 익히는 거야 이제. 그런 말. 그럼 이제 기함수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대응이 되는 단어니까 홀함수겠죠. 세상에 우함수, 기함수가 다항함수에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홀함수라는 말이 약간 억지스러운 이유도 그거긴 한데 어쨌든 홀수차만 가진 다항함수를 약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되죠. 상상을 해보시면 이놈이 원점 대칭 그래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사례로는 y = x 3승. 니네가 만나본 사례로는 요 정도
일 텐데 사실은 y는 2x 이것도 x 1차니까 홀수만 가진 애죠. 예, 얘 그림 알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원점 대칭 그래프예요. 그리고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원점 대칭 그래프. 예, 이거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sin x라던가 아니면 3차인데 조금 더 많은 항을 가지고 있는 3차라던가 이런 거. 예, 3차와 1차 둘 다 홀수차죠. 그럼 얘는 얄짤없이 원점 대칭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원점 대칭. 사인 함수도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과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보면 원점 대칭으로 생겼어요. 잡고 180도 돌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y축 대칭과 x축 대칭을 한 번씩 번갈아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같은 말.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을 기함수 또는 홀함수라고 부르고요. 역시나 출제자가 너희에게 이런 기호, 만국 공통어로 이것은 이 fx는 기함수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멀쩡히 잘 있는 fx에다가 그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거 봐요. 3x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홀수차만 가진 애가 있어. 이게 fx야. 잘 있는데 얘한테 마이너스 x를 넣어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넣겠지. 일단 시키는 대로 넣기는 넣을 텐데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정리를 시작할 거예요. 정리를 시작할 건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3번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3번 튀어나오게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하나만 남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마이너스 x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더하기 2분의 1 x 이렇게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3x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는데 어때? 원래 있던 fx의 제일 앞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결과가 됐죠. 네, 맞아요. fx 바깥으로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면 이 결과가 항상 일어나면 그 함수는 원점 대칭으로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어를 줄여서 얘기하면 그 함수는 기함수이다가 되는 거예요. 기함수이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함수, 기함수, y축 대칭, 원점 대칭. 매우 특징적인 대칭이죠. 이거는 그 어떤 그림에서 y축이라는 거는 아주 유니크한 선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또는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래프를 본다는 건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원점 대칭도 마찬가지요. 원점이라는 거의 그냥 유일무이한 존재. 이거에 대해서 함수가 이렇게 대칭이면 이렇게 대칭이고 이렇게 대칭이면 이렇게 대칭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고 외우기도 간편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욕심을 좀 내보자면 y축 대칭이 왜 그리 대단해야 되는 건가? 세상에 y축, 그러니까 x축에 수직으로 솟아있는 선이 y축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예요. y축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저 아이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거죠. 일반화. 그림이 있는데 얘가 아니고 여기 어딘가에 막연하게 있는 x = a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이렇게 대칭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너희가 누구한테 fx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걔가 y축 대칭은 아니야. 근데 어떤 대칭선에 대한 대칭 그림인 건 확실해.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한 번은 배워요. 이게 특별한 단원에 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고2, 고3이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2a 뭘까요? 2a 진짜로 내 눈에 2a로 보일까 얘가? 아니에요. 주어질 때는 4나 6이나 3이나 하나의 숫자로 보입니다. 여기서 2a라고 쓰는 이유는 너희가 여기 보인 숫자를 반을 갈라라 라는 뜻이에요. 반을 갈라라. 그리고 마이너스 x 한 것과 fx가 같다 이런 명령어를 주면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a를 보시면 a가 대칭선이고요. 그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예요. 2배 마이너스 x. 해석하게도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f 같은 말이에요. 이거 a 마이너스 x 이번엔 대칭선을 그대로 써요. a 마이너스 x equal f a 플러스 x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표현이 두 가지나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연습과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됩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4-x equal fx라던가 아니면 f2-x equal f2 플러스 x 이런 표현을 문제 중간에 만나게 된다면 그때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이게 이제 출제자가 세계 공용어로 너희에게 말을 건 거니까 너희도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지. 그 번역이 뭐냐면 fx는 요 숫자의 절반선에 대한 대칭 그래프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 x 이퀄 2에 대한 대칭 그래프이다. 요 말을 만나면 요 말도 역시 똑같은 말이다. 2-x, 2 플러스 x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 말은 뭐냐면 fx는 x 이퀄 2 대칭 그래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여기다 x 이퀄 2를 딱 그은 다음에 모르긴 몰라도 이게 뭐 여기서 대칭이란 것만 알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니까 만약에 이 녀석이 그렇게 생겼다면 2차 함수라면 이런 애구나 또는 이런 애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뭐 한 번쯤 들어두는 경험으로 갑시다. 왜냐면 두고두고 나는 너희가 만약 나에게 내년에도 배우고 내후년에도 배운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동안 한 10번은 들을 얘기야 이거. 모의고사에 계속 나오거든. 그때마다 까먹을 테고 그때마다 난 또 말하겠지. 괜찮아. 그게 고등학생이지. 이제 멘탈이 아주 강해졌어요. 저 마찬가지 원점이라는 건 굉장히 유니크한 점이라고 그랬잖아. 예, 되게 유니크한 점이고 그 녀석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A, B라고 하는 그냥 특정 점이면 안 되나? 라는 거예요. 대칭의 중심이. 대칭의 중심이. 정말 이런 일 많거든요. 앞으로 뭐 수투에 가서 배울 3차 함수들 하면 전부 다 3차 함수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그 그래프의 중심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말을 안 보여주면서 기호로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f2a-x 아까랑 비슷하죠? f2a- 대칭선의 절반은 마이너스 x가 같다. 뭐와 같으냐? 2b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요쪽 세로선이 b인데요. 세로 대칭점이 b인데 그것의 2배 마이너스 x와 같다. 요렇게 하면 요 기호가 이 그래프가 이 점 대칭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아까 이 x와 2a-x에 대한 대체품으로 이게 있었죠. 그래서 얘도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a-x equal 2b-f a 더하기 x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물론 이 두 개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똑같은 말.
예를 들어서 f 6-x 이퀄 2-fx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하면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fx는 3, 요 숫자의 절반 1, 이 숫자의 절반 대칭 그래프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3,1 대칭 그래프이다. 혹은 뭐 f 2-x 이퀄 6-f 2 플러스 x이다. 자, 이런 표현을 만났다고 해봐요. 예,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서 아 이게 a구나 하면서 얘는 a 2, 요 숫자의 절반 3 대칭 그래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이 첫 번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두세요. 야, 이쯤 오면 확인해 볼 게 하나 있지 않냐? 이게 아무선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선이나. 그럼 그 아무선 중에는 y축도 있겠다, 그죠? 맞아요. 얘네 둘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a에 0을 한번 넣어보세요. a에 0. a가 0이 들어가면 이 선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y축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 돼? f-x equal fx 얘잖아요. 알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에다 0 넣어보세요. a에다 0, 0 집어넣어보면 f-x equal fx 우함수. 이 아래 a에 0, b에 0 넣어보세요. a에 0, b에 0 집어넣어보면 f-x equal fx 기함수 얘기예요. 근데 a에 0, b에 0이 무슨 말이냐면 0,0 이란 뜻이니까 그 점대칭이 여기로 왔다는 뜻이죠. 원점 대칭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노란색 두 개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일반화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일반화된 형태다. 이게 더 포괄적이고 큰 형태야. 이건 특수한 형태고. 자, 대칭성 이야기를 했어요. 저 카메라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승범이 까무룩까무룩 하죠. 지금 이해 안 된 사람들 꿈뻑꿈뻑 하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했다가 나 싹 지우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공중분해된 거야. 이 내용이. 날아간 거야. 예, 근데 현재 시점 녹음도 잘 되고 있고 녹화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남으니까요. 예, 필요시에 함수의 그래프라고 제목이 달린 영상을 여러분이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절대값. 지금까지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수를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그대로 나온다. 음수를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그 마이너스를 떼고 양수로 나온다. 이거였죠. 예. 근데 이게 그래프에 사용이 되면 하나의 명령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라 라고. 예,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이 그대로 그래프로 작동이 되면 하나의 명령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프가 씌어진 이제 함수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보게 될 놈은 함수 전체의 양 사이드에 절대값을 쳐놓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함수건 함수의 양 사이드에 절대값을 쳐놓은 케이스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같은 애죠. 2차 함수 누구라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근이 인수분해 되면 1과 2거든요. 그럼 1과 2를 근으로 하는 이러한 2차 함수를 그리면 바로 요 녀석이죠.
fx라고 해봅시다, 이게.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 절대값을 씌운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예, 절대값을 씌운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잘 생각해봐요. 요 안이 함수 값이에요. 함수 값. 다른 말로 y 좌표예요. 이게 y 좌표. 그러면 아까 그 원리 잘 생각해보면 y 좌표가 양수이면 절대값을 벗겨도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3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을 벗기고 그냥 3이라고 해도 된다고. 이 말은 y좌표가 양수이면 이라는 가정이니까요. 이거. 여기서 y좌표가 양수라는 건 바로 이 기준, x축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래프가 그 위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y좌표가 양수인 점들이에요. 양수인 점들. 여기서는 그대로 그려라의 뜻이에요. 그대로 그려라.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 안이 음수가 되었을 때예요. y좌표가 음수, 마이너스 3 같은 게 되면 이 절대값을 떼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으란 뜻이죠. 그리고 함수 앞에 마이너스 x 붙이면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x축 대칭 이동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음수가 걸렸다라고 하면 요 음수점을 양수로 만들어라. 지 높이는 그대로. 지 높이는 x축으로부터 떨어진 양은 그대로 돼.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면 더 많이 올려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꼭지점도 그대로 대칭돼서 가겠죠? 예, 이게 주르륵 이어지면 결정적으로 이 아랫부분이 접혀 올라오는 형상이 됩니다. 접혀 올라오는 형상이 돼요. 요렇게 돼요. 노란색. 이렇게. 예.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직선 y는 x-1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어? 여기 1 딱 찍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준다 라고 하면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다 대칭돼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얘가. 이게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진 케이스인데 예, 원리 이해는 그렇다 치고 언제까지 뭐 이해해서 할 거야. 그냥 얘를 일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명령. 어떻게 하라? x축의 아랫 부분을 접어 올려라 라는 명령어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른 말은 다 생략. x축 윗부분은 그럼요. 다 그대로 그려! 이러는 거죠. 그대로 그려.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만 그대로 접어 올려 라는 뜻이에요. 뭐가 되면? 이게 들어오면. 제일 많이 만날 녀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런 거예요.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 안에 x라는 독립변수들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겠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 그 x들마다의 각계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이걸로 예를 들어 보면 똑같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더하기 2 이런 거죠. 독립변수가 여기 하나 있는데 그것들마다 이렇게 절대값이 따로 씌워져 있는 케이스예요. 물론 절대값 씌운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애를 더 자주 만나겠죠.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요 케이스네 라고가 돼요.
예, 그러면은 요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절대값의 작동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요 본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1을 지나고 2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x 안쪽에 양수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0.5, 1, 2, 3, 4 어디예요? 0의 오른쪽이요. 0의 오른쪽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이 쏙 벗겨지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대로 그리란 뜻이에요. 예, 쉽게 말해 y축의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라의 뜻이에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는 항상 음수가 들어갔을 때 생기는 거지. 이 x에 음수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가 들어갔다고 그래봐. 마이너스 0.5. 그럼 나는 마이너스 0.5를 넣었어.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히길 바라고 넣었어. 그런데 이 아이는 내 마이너스 0.5가 들어오자마자 그 아이의 마이너스를 무시해버리고 0.5를 넣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내놓죠. 얘 때문에. 이 절대값 때문에. 그러니까 난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0.5를 넣었을 때와 같은 높이가 찍힌다는 얘기예요. y좌표가. 1을 넣어서 0이야. 1을 넣어서 0인데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무시되고 1을 넣은 결과와 똑같아. 그러면 1일 때 0이 마이너스 1일 때도 0인 거죠.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여길 넣어도 똑같은 높이, 여길 넣어도 똑같은 높이, 여길 넣어도 똑같은 높이, 똑같은 높이, 똑같은 높이 이렇게 돼요. 결국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쪽으로 대칭시킨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요건 무시되고요. 이건 찍을 수가 없어요. 얘가 나의 마이너스를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됩니다. 결론은 이것도 일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x가 양수인 부분만, 다시 말해 y축의 오른쪽만 그린 후 y축 데칼코마니. 오랜만에 듣는 단어지? 그리고 뭔지 알지? 어렸을 때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예. 우리 집에도 거실 유리창 통벽이 데칼코마니로 가득 찬 적이 있었어요. 햇빛이 안 들었어. 다 지들 작품이라고 만들어놔가지고 하나하나 덕지덕지 붙였더니, 예, 종이를 반 접어서 한쪽에만 물감을 칠한 다음에 접었다 펴면, 예, 좌우 대칭 그림이 나오죠. 예, 데칼코마니. 물감은 어느 쪽에? 양수 쪽에만. 양수 쪽에 묻히고 딱 접었다 펴면 나오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요놈의 명령입니다. 요놈의 명령이 이거예요. 한 2개 정도가 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 2개가 다예요. 다 배운 거예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절대값 y는 fx. 그러니까 아까 독립변수에 붙였던 절대값을 종속변수인 y에다 붙인다 이런 건데, 그냥 알고 보면 x와 y의 자격이 바뀐 것 뿐이잖아. x와 y의 자격이 바뀐 것 뿐이니까 그냥 얘는 이 명령에서 x와 y를 바꿔서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린 후 x축 데칼코마니 시킨다. 이렇게 돼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례를 하나 보여주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있는 이차 함수를 그렸다고 쳐봐. 그러면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그리겠죠. 이거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x축 데칼코마니, x축으로 접었다 펴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예, 얘랑 뭐가 달라?
똑같지. 이렇게 접었다 피는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한쪽 외곽 구석에다 쳐박아 놓고 사례도 얼른 지워버리고 이런 짓을 하느냐? 안 써요. 안 써요. 방금 전에 저 그림은 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x 하나당 y가 2개씩 대응되는데. 함수가 아니라서 안 나와요. 안 써요. 그냥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신에 뭘 더 많이 보냐면, 이 많이도 아니다. 이건 그냥 알고만 있을 내용인데, 둘 다에 씌운 걸 오히려 더 자주 봅니다. 둘 다에 씌운 거. x, y 둘 다. 그리고 그거는, 이 원리는 일단 설명 한번 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똑같아요. 방금 전에 x의 절대값 얘기를 할 때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후 y축 데칼코마니를 하라고 그랬고, y의 절대값을 씌우면 y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후 x축 데칼코마니를 하라고 그랬으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둘 다 있으면 and로 가면 되죠. x가 양수인 부분과 y가 양수인 부분이 동시에 겹치는 부분을 그리면 돼요. 그게 어디야? 일사분면이겠지. 일사분면. 그러니까 저 2차 함수로 예시를 들자면,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이거 무시하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1, 2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애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물감을 잔뜩 묻혀. 잔뜩 묻혀서 얘가 하라는 대로 y축 데칼코마니를 시키면 이렇게 가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아직도 여기도 물감이 잔뜩 묻은 상태죠? x축 데칼코마니를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커튼이야? 적어도 2개 만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원리가 이렇다는 거지, 이런 함수를 2차 함수를 저렇게 xy 전체 절대값을 씌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걸로 설명을 시작해서 내가 이걸로 사례를 들은 거지, 너희가 xy에 동시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애를 만나는 케이스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다이아몬드 함수가 유일하다고. 별명이에요, 별명. 다이아몬드 함수. 어떤 거냐면 직선입니다. 직선에 절대값 x, 절대값 y는 1. 이런 애를 주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애를. 어떤 직선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을 씌워놓는 거예요. 계수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2 절대값 x 더하기 y는 2, 뭐 이런 식으로요. x 절대값 더하기 3y 절대값 이퀄 뭐 6, 이런 식으로요. 요 앞에 계수와 상수는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먼저 일사분면만 그려. 일사분면만 그린다는 뜻은 x가 양수고 y가 양수니까 절대값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절대값을 다 치워. 일단 치우면 뭐 나와요? x 더하기 y 더하기는 1, x 더하기 y는 1. 이 직선이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짜리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일사분면에 선분으로. 그런 다음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행동이 요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행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의 마름모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함수는 아니에요. x 하나당 y 2개씩 대응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도 함수가 아니지만 사용하잖아. 원도 함수가 아니지만 그것의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얘도 똑같다고. 이게 워낙 독특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사용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른 도형의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내요. 이거 알아두라고. 얘 이름이 왜 다이아몬드 함수냐?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보시면 일사분면의 그림을 그린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2인 직선이니까 얘가 2에 찍고 1에 찍고 요렇게 그려져요. 일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면 얘를 y축 데칼코마니, x축 데칼코마니를 하게 되면 요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트럼프 카드 칠 때. 네, 거기에 다이아몬드예요. 그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붙인 별명이 아닌 거지.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함수예요, 이게. 이런 애 보시면 x는 6, y는 2. 아, 이거 너무 크다. 3만 할까? y는 1, x는 3. 아, 그것도 크네. 에이씨.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개수를 잘 조합을 하면 요렇게 옆으로 퍼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로 찌그러뜨리는 건 이 개수들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다이아몬드 함수인데 정리하면 1, 4분면만 그린 후 x, y축 데칼코마니고요. 자꾸 내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정리하면 절대값의 용법은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지거나 각각의 개별 독립변수에 씌워지거나 이 두 개의 원리만 익히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함수 전체에 씌워지면 x축 아래를 접어 올려라가 되고요. 독립변수에만 씌워지면 데칼코마니의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씌워진 애를 만난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다이아몬드 함수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원리는 있지만 저렇게 그리는 일은 없다. 절대값 제목을 안 지웠죠? 아직 안 끝났어요. 방금 이제 함수 전체에 씌우는 절대값과 개별 변량, 독립변수에 씌워지는 절대값에 대해서 처리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그 절대값이 여러 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더 할까?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 짜리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요거는 방금 전에 한 거예요. x-1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x-1이라는 직선이 x축 위로 그려지는 부분은 이만큼 이렇게 내려갈 텐데 그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려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건 원리를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 유명하단 말이에요. 너무 직선 1차식 안에다가 1차식에다가 절대값 딱 씌워놓으면 V자 그래프 된다. 이렇게 V자 그래프 된다. 그냥 이 자체로 기억이 안 될 수가 안 될 리가 없어요. 너무 자주 보니까. 그럼 이제 그런 애를 하나 더 걸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애를 만났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처리하는 방법은 수직선 그어놓고 1, 2 한 다음에 여기가 x가 1보다 작을 때 여기가 x가 1에서 2 사이일 때 여기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지고 둘 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갈 때 여기는 양수 x 마이너스 1로 나가고 이건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갈 때 이놈은 둘 다 양수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갈 때 따로 구간마다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은 요령을 설명하는 중이니까 빠른 게 중요한 거지. 빠른 게 어떤 원칙이 존재하고 그 원칙에 의거하여 여기다 요령을 작동시키면 뭔가 빠르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 빠른 방법 알려줄게요. 먼저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과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찍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진짜 여기다 넣어.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면 1, 1 하면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1 남아서 1의 함수값이 찍히거든요. 이렇게 점 하나가 나와요. 2 경계죠. 이 경계도 넣어요. 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빼기 1 여기서 1 얘랑 똑같은 높이가 이렇게 찍힙니다. 그럼 경계 두 개의 점이 나왔죠? 그 점을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연결을 하려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알겠는데 양 사이드는 뭔가요? 이걸 생각한다면 이 2의 오른쪽이 말이다. x 좌표가 모두 2보다 큰 영역이기 때문에 요 놈도 절대값 무시하고 x-1로 나오고 요 놈도 절대값 무시하고 x-2로 나와요.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말고 x 값의 계수만 보시면 2x가 된다는 겁니다. 2x가.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을 기울기 2인 양의 직선으로 그리세요. 그 다음에 왼쪽은 그것에 대한 대칭을 그리시면 됩니다. 예외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 이쪽 마이너스 x로 나가면 마이너스 2일 테니까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쪽하고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3개가 나와 요령이 같아요. 1을 넣으세요. 1을 넣으면 1, 0 됐죠? 1, 요거 1 나오겠죠? 1, 2, 3이에요. 그러니까 1, 2, 3 여기쯤 3의 높이에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2 넣어요. 넣으면 2 넣으면 1 되고 0 되고 2 넣으면 1 되고 1 더하기 1 하니까 2가 됩니다. 요쯤 이렇게. 그리고 3을 넣어요. 경계니까 3을 넣어요. 그러면 3 넣으면 0 되고 3 넣으면 1 되고 3 넣으면 2 되니까 2 더하기 1 하면 얘랑 같은 높이 되네요. 3 좌우 대칭이니까 원래 같은 높이일 수밖에 없어요. 3 그러면 점 3개 나왔죠? 일단 얘네들끼리 연결. 얘네들끼리 연결. 그리고 양 사이드는 그거보다 가파르게 직선, 얘에 대한 대칭으로 가파르게 직선 그린 거예요. 훨씬 빠르게 그릴 수 있어요. 예. 요건 그럼 뭐냐? 또 생각하세요. 양수로 나가면 x가 합쳐져서 합계 3x가 돼요. 3x. 직선의 기울기가 3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3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4개, 5개, 6개를 연결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그림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도 플러스이고 여기도 플러스들로만 연결됐을 때예요. 예, 간혹 가다가 여기가 마이너스인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인에도 나오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시작 요령은 똑같습니다. 2를 넣어. 2 넣어. 아씨. 음수네. 할 수 없지. 예. 2 넣고 2 넣어. 그러면 여기가 3, 마이너스 3. 2일 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다 찍어. 그 다음에 이쪽 경계를 찍어. 5 집어넣으면 0 되고 5 집어넣으면 3이 되죠. 그러면 5에서 3을 찍어. 이렇게. 그럼 여지 없어요. 일단 점이 찍히고 점이 찍혔으면 사이는 연결. 아시겠어요? 이 사이는 연결. 그 다음에 양 사이드의 문제인데 양 사이드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상수함수가 진행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보다 오른쪽을 생각해 보세요. 5보다 오른쪽을 생각하면 이 절대값 무시되고 x로 나오고요. 이 절대값 무시되고 x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x와 마이너스 x가 서로 만나니까 x가 지워져요. 직선인데 x변수가 사라지면 뭐지? x변수가 사라지면 상수함수란 얘기죠. 예,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같은 이유에서 이 왼쪽은 이게 마이너스 x로 이게 플러스 x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가 붙으니까 x가 지워져 버리고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가끔 여기 개수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 개수가 바뀌면 얘가 그냥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직선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는 직선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쯤 되면 요령은 필요 없지. 요령은 필요 없고 범위별로 여러분이 풀어서 그려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절대값이 여러 개 등장하는 문제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려내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경계의 점을 찍어 연결한다고요. 경계에 해당하는 점을 찍어 연결한다. 지수야, 너도 약을 먹었어? 지훈이랑 같은 종류의 약이니? 지훈아, 혹시 네 약을 제가 먹은 건 아닐까? 졸려야 한다는 너는 안 졸리고 왜 옆에 뒤에 있는 지수가 약의 영향을 받았을까? 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넌 칭찬하고 쟤는 욕하면 되나? 아이고. 지수야, 날 만나기 이전에 네가 어떤 모습이었나는 난 신경 안 써. 그건 옛날이니까. 근데 적어도 네가 날 만나고 나서 수학화를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너의 피드백률이 떨어진다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거는 온전하게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이야.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거야. 또는 지금처럼 집중해야 될 시간에 졸고 있는 거라고. 네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 자,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왜냐면 기말고사 범위였으니까요. 기말고사에 수학상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도형의 이동. 이 부분은 마치 그 앞에 배웠던 점, 그 뒷단원이었던 직선, 그 뒤에 뒷단원이었던 원의 방정식을 이동시키기 위해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도 맞긴 맞는데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끼치는 영향이. 앞으로 우리가 6개의 함수를 배운다고 했어요. 6개의 함수를 배우는데 이과 애들은 기하편에 가서 거기다 추가로 3개의 함수를 더 배우게 되죠. 포물선, 쌍곡선, 타원이라고. 그 애들 포함 좌우지간 좌표 평면에 그려지는 모든 그림을 다 변형하는 겁니다. 이 원리로. 이 동일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때 너희는 뭘 배웠냐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배웠는데요.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실수배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배. 요거는 어떤 단원에 없어요. 어떤 단원에 들어가지 않는데 도형을 변형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다행히 회전은 없어졌잖냐. 옛날에는 회전이 있었어요. 회전이. 이게 이제 그래서 너희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바에 의하면 밀기, 뒤집기, 돌리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4학년 때쯤 합니다. 4학년 때, 초4 때쯤 합니다. 밀기, 돌리기, 뒤집기. 그게 밀기가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집기가 대칭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돌리기가 회전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걸 식으로 처리하는 법을 원래 배웠었는데 그중에 돌리기는 사라졌고 지금은 밀기와 뒤집기인 거죠. 밀기와 뒤집기의 함수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서 실수배라는 애가 있는데요. 실수배. 이 실수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찌그러뜨리기 정도로 할까요? 찌그러뜨리기. 초등학교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실수배는 찌그러뜨리기 정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 뭐냐면 y는 x제곱이라는 너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하나가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y는 2x제곱이 되면 어떻게 변하디? 느낌상 어떻게 변하디? 그쵸? 요렇게 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또 y는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앞에 계수가 2분의 1이 되면 약간 이렇게 펴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게 실수배입니다. 실수배. 앞에 뭘 곱했죠? 실수배를 했죠.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감으로 앞에 숫자가 1보다 커지면 조금 이렇게 되고 0에서 1 사이면 이렇게 펴지고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됐다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뒤집혔다가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실수배는 먼저 X축 방향 실수배가 있습니다. 뭐 하는 행동은 간단해요. X가 있던 자리에 AX를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고 그 함수에 들어있는 x들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x들을 다 도려내서 그 녀석을 ax라는 녀석으로 대체해서 넣는 행동입니다. x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거기서 다 x들을 도려내, x 자리를 도려낸 다음에 거기다가 a배를 해서 다시 넣는 거예요. x 대신에 ax. 그러면 이 녀석이 그 그래프에 끼치는 영향은 뭐냐? 그래프에 끼치는 영향은 x축 방향 a분의 1배가 된다는 거예요. 저 숫자의 역수배를 만드는 거예요. 아, 여기서 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배라고 하는 거는 몇 배 한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고무판은 만큼을 내가 뜯어낼게. 이렇게 이게 고무판이라고 생각하고, 고무판인데 아주 플렉서블한 고무판이에요. 늘리고 줄이기가 용이한 그냥 스폰지 같이 집에 뭐 이렇게 비슷한 게 없냐? 뭐 있지? 집에 그 애들 깔고 자는 센스맘 매트 모르냐? 그러면 아코디온이라는 악기 알아요? 아코디온? 이렇게 해서 바람 부는 거? 그 아코디온에 주름 있죠?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이만큼을 판때기를 잡아. 그런 다음에 X축 방향이라는 건 양 옆에서 잡는 거예요. 양 옆에서 잡고 A분의 1배가 만약에 1보다 작은 애면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코디언을 좁히는 거지. 그리고 저게 1보다 커지면 이렇게 A분의 1배 했는데 저 녀석이 만약에 2배 해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2배를 잡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풍선에다가 기역 쓰고 바람 불면 기역의 니은으로 바뀌진 않잖아. 기역인 상태에서 커지죠. 그런 것처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푹 하고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잡아 누르면 얘가 이게 좁아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y equal x 제곱이 y equal 2x 제곱이 되면 이런 말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 2가 x 자리를, 여기 있는 x 자리를 도려내고 루트 2배를 하여 제곱을 한 거랑 같아요. 맞아요? 이걸 전개하면 2x 제곱이니까
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x가 루트 2x가 되었잖아요. 내 말 듣고 있냐? a가 루트 2x가 되면 x축 방향으로 루트 2분의 1배 하라는 얘기입니다. 루트 2분의 1배 누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누르냐면 여기 얘를 기준으로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루트 2라는 길이인 점을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 예, 그러면 그 아이가 1이 될 정도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다 루트 2분의 1배로 눌려요. 모든 점이. 여기서 모든 점이 다 1대 루트 2분의 1, 1대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요. 0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0은 루트 2분의 1배를 해도 0이죠. 원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 대칭으로 이렇게 누른 효과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실수배예요. Y축 방향 실수배도 있어요. Y축 방향 실수배도 똑같습니다. Y 자리에 Y 대신에 어떤 실수배를 하게 되는데 Y 대신에 BY, Y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BY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 끼치는 영향은 Y축 방향 B분의 1배가 됩니다. 원리는 같아요. 다만 잡는 손이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늘리거나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살짝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있었다? y는 x제곱? 근데 y 대신에 내가 y 대신에 2분의 1 y를 이렇게 넣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 말대로 하면 y 대신에 2분의 1을 넣었으니까 y축 방향으로 2분의 1 분의 1배를 해라. 즉 2배를 해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2배를 해라. y축 방향으로 2배를 해라.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안 써요. 함수는 항상 y는으로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2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가요. 그래서 2x제곱이 돼요. 이렇게. 함수 앞에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냐면 함수 앞에 원래 x제곱이었던 애가 2x제곱이 되는 거야. 그 숫자 그대로 늘리라는 얘기예요. 그 숫자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리가 계속 그리고 있는 이 녀석의 그림이 y는 2x제곱 이야기인데요. 얘가 y는 x제곱이고 얘가 y는 2x제곱이다. 그러면 좀 전에 x에 대한 해석으로는 이 녀석을 루트 2분의 1배 누른다의 해석이 되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뭐냐면 얘를 위아래로 잡고 2배로 잡아 늘린 거예요. 2배로. 이걸 쭉 2배로 잡아 늘려도 이 그림이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수치가 정확히 2배예요. 정확히 2배. 그러니까 여기서 세로를 내가 이렇게 잡잖아? 세로선을 잡으면 얘가 원래 있던 높이에서 딱 2배만큼 올라가서 여기가 돼요. 어디를 잡아도 잘못 그렸네요. 어디를 잡아도 지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2배를 올라가서 점이 찍힌다고 이렇게. 잘 안 와 닿나 보다. 그지?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 또 뭐 있지? 아는 게 없네. 그러면 얘를 이게 이제 제일 잘 드는 얘인데 이걸로 들어줄게요. y는 sin x. 모르겠죠, 물론. 예. 고1 때 배우는 건, 고2 때 배우는 건데. 근데 얘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원형을 내가 말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계속 가요. 이렇게 꿀럭꿀럭꿀럭꿀럭 이렇게 계속 가요. 예, 요게 사인 x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봅시다. 360도까지. 그리고 이건 최대 높이가 1이고 최소 높이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요 사이를 이렇게 꿀럭꿀럭꿀럭 하는 파동이 바로 사인 x예요. 이 사실을 그냥 전달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내가 y는 사인 2x를 하잖아요. x 앞에 2잖아요. 그러면 잡고 일단 x가 변했으니까 양쪽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숫자의 역수배 2분의 1배로 누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마치 용수철 누른 것처럼요. 닮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닮으면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서 아무 점이나 하나를 잡아도 이렇게 보면 요거의 딱 반만큼 줄어들어요. 요 총거리의 절반으로 와요. 얘가 다 반을 땡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y는 2 sin x 이렇게 하잖아요. 2 sin x. 그럼 이거는 함수 앞에 2가 붙었죠. 함수 앞에 2가 붙으면 사실은 이게 여기서 온 거라고. 2분의 1 y에서 온 거라고. 그래서 2배가 됩니다. 이 숫자 그대로 2배가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잡고 2배. 알겠어요? 이게 닮은 배. 이게 원래 용어는 닮은 변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니들한테는 이 용어를 쓸 수 없으니까 실수배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실수배 되었다. x 앞에 실수배, y 앞에 실수배. 차라리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하지 말고 fx 앞에 bfx가 되면 fx 앞에 bfx가 되면 y축 방향으로 b배한다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어차피 y는 안 건드려. y는 그냥 단독 변수 y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fx 앞에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만큼의 배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실수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잘 알고 있겠죠, 뭐. 평행 이동. 네, 평행 이동은 뭐 간단하잖아요. x 자리에 x-m을 y 자리에 도려내고 y-n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이 된다. m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m이 음수면 왼쪽으로, n이 양수면 위로, n이 음수면 아래로. 이거는 뭐 제일 유명한 애니까 제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y는 fx의 모양이 y-n은 fx-m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면 그게 평행이동 되었다의 뜻이다. 평행이동 되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F예요, F.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이걸 1차 함수나 2차 함수 또는 원 같은 데서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할 유리함수도 이렇게 처리할 거고 앞으로 할 무리함수도 이렇게 처리할 거라고요. 알겠어요? 방금 전에 봤던 sin x도 y는 sin x 한 다음에 여기다 x-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가 원래 원점 출발하는 애였는데 오른쪽으로 1만큼 밀려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예. 모든 함수에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고. 대칭 이동 말할 것도 없죠. 예, 소위 말하는 4대 대칭 이동. 4대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x 대신에 마이너스 x, x축
대칭 이동. 네, 이것도 그냥 y 대신에 마이너스 y 하지 말고 fx 대신에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할게요. 니들이 이렇게 만날 일이 훨씬 더 많아. 이 경험을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맞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는 곳은 fx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간 거예요. fx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x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은 이거 두 개 동시에 하면 되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동시에 하시면 되고요. y는 x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라고 가장 최근에 역함수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됐나요? 대칭이동. 좀 전에 했던 얘기의 일환인데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이거는 특별한 선이죠. 특별한 선. 근데 이것도 역시나 Y축이 아니고 일반화시켜서 이제 집합기호를 배웠으니 부분집합. 얘가 부분집합, 얘가 이제 품고 있는 집합에서 x 이퀄 a라는 세로선에 대한 대칭이동. x 이퀄 a 대칭. 이것도 x축이 아니고 y는 b 대칭.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0,0이 아니라 a, b 대칭 시키는 법 다 존재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x 이퀄 a 대칭은 아까 우리 봤던 애 있죠? x 자리에 2a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돼요.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y는 비대칭도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당연하게 a, b 대칭은 뭐겠냐? 이 두 행동을 동시에 하면 됩니다.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 이렇게 하시면 a, b 점대칭을 시킬 수 있어요. 들어두세요. 들어두세요. 지금 당장은 뭐라는 거야 저거. 와닿지도 않아. 이럴 텐데 첫 번째가 있어야 두 번째도 생기지. 첫 번째 듣는 일이 생겨야 두 번째에 그것이 두 번째임을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필요한 얘기 다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실수배 이야기도 언젠가 너희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직 더 많아요. 아직 더 많은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되니까 이 정도면 일단은 일반적인 내신을 치거나 수능을 치는 데는 지장이 없게 지식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필요할 때 찾아봅시다.